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새벽 4시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 검색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점을 열흘 만에 완전히 바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통보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 문서에 의하면은 북한은 아주 굉장한 엄청난 그리고 비상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정권 담당자 그리고 노동당 간부 등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해야 된다 하는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여전히 위협으로 본다. 그래서 미국 땅에 있는 북한 재산은 동결하고 미국의 재산을, 미국 안에 있는 재산을 북한이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것은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되어 온 제재입니다. 그 제재를 다시 또 1년 연장한다 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뉴스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열흘 전에 김정은을 만나고 그 다음날 항공편으로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방금 도착했다. 매우 긴 여행이었다. 그러나 내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처럼 안전한 것을 느껴본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취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바마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지금 다 그거 없어졌다. No longer sleep well tonight. 오늘 편히 주무세요 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받는 여러 가지 글 중에 하나죠. 그걸 딱 대비를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위협이라고 인정을 하고 공문서를 보낸 걸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말보다도 북한이 줄기차게, 그리고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조치를 취한 것이죠. 여기에 공화당 의원으로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온 사람이 존 맥케인 아리조나주 출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맥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2008년이죠. 대결했던 사람이죠.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이분은 요새 암을 앓고 있는데, 그래도 이 한국의 안보는 맥케인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맥케인입니다. 맥케인은 아시겠지만은 이 대대로 군인 출신인데, 아버지가 태평양 사령관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역 사령관이었습니다. 60년대죠. 그때
조종사로서 월맹을 폭격하다가 격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한 수년간 하고 포로 석방 때 풀려나온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태평사령관이니까 월맹에서는 맥케인을 먼저 석방하려고 했는데 맥케인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막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이 변했다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와 폼페이오도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한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트윗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으니까 잘 주무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말꼬리가 잡힌 것이죠. 이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 안보 문제에 관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막 제 발등을 찍어가지고 또 오늘 CNN을 보면은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했던 공동성명 합의문, 양자 공동성명을 왜곡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어디에도 북한이 비핵화라는 말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합의문의 왜곡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폼페이오도 트럼프도 합의문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뿐이고 그것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한다. 이 외교 문서에서 노력한다는 말은 이게 합의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노력한다는 말은 노력 안 해도 되니까 어떤 의무도 지금 김정은이가 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노력한다. 그런데 폼페이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게 문서 말고 구두로 약속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뭐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서명된 내용과 트럼프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러면은 과연 북한과의 후속 대화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큰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과 북한의 후속 회담은 머지않아 반드시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북한은 과거에 했던 그 패턴대로 그냥 나오기 마련입니다.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아주 불성실하게 하면은 거기서 딱 끊어지죠. 그 전에 물론 무슨 실험장 폐쇄 또는 미군 유해 송환해 가지고 뉴스거리는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 문제하고는 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런 길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남북 관계를 진전시킨다든지 하는 것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회담이 잘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북 회담이 결렬 상태에 딱 도달할 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동안 벌려놓은 것을 되돌릴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의 갈등을 각오하고 독자 노선으로 가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냐.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국제 제재, 유엔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할 문제도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잘 안 되었을 때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북한 회담이 결렬되면 그때 트럼프의 반응은 또 극에서 극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회담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제재를 다시 강화하고 군사적 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재는 다시 강화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중국이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군사적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해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더 높아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한 비핵화란 이 말이 여러 사람을 속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동안에 미국이 믿었던, 트럼프가 믿었던 그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완전한 사기였다. 트럼프가 내가 당했다, 속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속은 것을 알고도 트럼프가 너무 나갔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적당히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ICBM 정도는 실전 배치 안 한다, 그럼 거기서 끝내자 로 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수렁에 빠졌으니까 이제는 헤어날 수 없다고 자포자기가 돼 가지고 최소한의 체면 치레용, 그러니까 ICBM만 실전 배치하지 않으면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런 선택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핵무장국가로 인정한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앞날에 이 핵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가 커다란 짐이 되어 가지고 아마 임기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선택이 아주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지금 사실은 미룰 관계입니다. 서로 막 죽여주고 하죠. 그러나 이게 갈라서게 될 때, 그때 문재인 정권도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